아까 조금 전에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이 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픽을 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재판 거래 의혹.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0월에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시 이제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근데 검찰에서는 반응이 나왔어요. 저 보도 이후에 아마 저게 조선일보가 지난주에 보도를 한 거고, 김만배 씨가 판결 전후에 권 전 대법관을 계속 만났고 김 씨가 원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은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의 고문인가로 합류를 했다. 그래서 연봉 한 2억 정도를 받았다. 재판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검찰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 재판 거래 의혹.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공식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고 있던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 뭐 이런 걸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재판 거래 의혹 자체가 지금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허, 예. 대선 과정에서도 이미 그 당시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관계, 그리고 김만배 씨 어떤 관계가 있느냐와 관련해서 혹시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정말 다시 재점화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권순일 전 대법관 자체가 그 김만배 씨와 대장동 일당이 관리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50억 클럽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로서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좀 가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어떤 권순일 전 대법관과 어떤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근거가 김만배 씨가 뭐 권순일 대법관을 그 당시에 많이 찾아갔다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예. 사실 검찰로서는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는 어떤 구체적으로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증거라든지 명확한 입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대장동 일당이 그동안 판검사들한테 뭐 골프를 치면서 뭐 수백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로비라고 관리해왔다, 이런 것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권순일 대법관뿐만이 아니라 50억 클럽, 나아가서는 법조계 전반에 대해서 대장동 일당과 김만배 씨가 어떤 로비를 했고 그 로비에 따라서 어떤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는지까지 전체적인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엄정 수사 방침은 확실하다. 검찰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정 수사 방침은 확실하다.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 있을 뿐이다. 수사 의지가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 재판 거래 의혹도 검찰이 아마 계속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평론가 말씀하시겠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50억 클럽 부분 조사를 했고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있었죠. 지금 얘기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었는데 다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예. 그런 기조가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약간 의문은 들긴 해요. 예.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검찰과 윤석열 정부 검찰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수사 의지나 수사 대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각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만은 거의 일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검찰이 수사 의지는 분명하다고 얘기는 하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지금 밀어놨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조금 뭐 그 어떤 특별팀을 구성해서라도 예. 이 50억 클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도대체 뭐냐? 이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좀 인력이 달리더라도 예. 아마 좀 특별팀 같은 걸 구성해서 빨리 그 진척을 시키는 게 의혹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어쨌든 재판 결과가 두 건이 뒤집혀졌는데 그 당시에 대법관은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있었고, 근데 이재명 뭐 대표한테 유리한 그 선고가 나온 이후에 권순일 씨는 대법관에서 나와서 또 공교롭게도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거기서 연봉 2억 정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뭔지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재판 거래 의혹 2021년 대선 경선 과정부터 좀 논란이 돼 왔던 사안입니다.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3월에 한 번 이렇게 찾아오더니 5월에 2번, 6월에 2번 집중적으로 찾아옵니다. 8월에 또 2번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지사 그 사건 관련한 것으로 찾아온 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것이죠. 본인이 이발소를 드나들기 위해서 또는 출입 기자를 만나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권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그리고 이 후보가 거기에 모종의 연관이 확인된다면 사퇴하고 책임을 지실 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이제 해당될 수 있죠. 권순일 대법관은 저는 정말로 일면식도 없는 분이세요. 2015년에는 경기도지사 생각도 안 할 때인데 로스트나 다무스도 아니고 그때 이들과 뭘 했다. 이 상상이 왜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좀 그 대법원에서 뒤집혀졌나 봤더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에서까지는 유죄가 나온 거예요. 벌금 300만 원이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당시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2020년에 이게 돌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도 2심까지는 시행사가 이제 승소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성남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대법원에서. 그래서 두 건 모두 법조계에서도 이거 조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적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피선거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대선 같은 거 아마 못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 두 번째 무효 소송 저것도 만약에 원안대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대장동에 약간 차질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장동의 이런 논란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홍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일면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치인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 일면식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부딪혔을지 모르는데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일면식도 없었던 김문기, 김성태, 그다음에 유동규 씨와 관련해가지고는 자기는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갖고 지금도 그 논란의 그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특히 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가지고 권순일 대법관이 있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은 실제로 허위사실은 허위사실인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정말 상식적으로 그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듣기에도 참으로 황당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그 제1공단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실제로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느냐가 결국은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열쇠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입이 굉장히 중요할 중요하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온 이런 쟁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애초에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인 그러한 의도로 해가지고선 마치 또 진영끼리 나누어져서 알겠습니다. 이재명 편이니까 이건 다 옳고 이재명 편이 아니니까 다 옳지 않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예.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야만 향후의 정치 과정에서 나쁜 관행이 발본되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김 교수님 말씀 짧게 들을까요? 예, 아무리 정치도 좋지만 사실은 한국의 모든 사회의 마지막 기댈 버팀목은 대법원이거든요. 대법원이죠. 예. 대법원이 14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권순일 대법관 한 명이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그 대법관도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아니었어요. 다른 어떤 대법관들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욕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체계 전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공세를 펼친다 그래도 이 부분을 갖고서 우리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장면을 연출하는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뭐 한국의 어떤 국민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10초만 드릴게요. 사법부가 정의의 최후의 보루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왜 사법부는 가만히 있고 더군다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왜 침묵을 지키는지 한마디 듣고 싶은 심정이고요. 같은 관점에서
유동규, 김용, 정진상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그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는 아닌데 밑에 사람이 이랬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비분 관계에도 시원치 않을 텐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화를 안 내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 진상을 좀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 역시도 뭐 지금 뭐 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으니까 뭐 수사가 또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까 제가 뭐 성남시청 직원들이 뭐 성남시청을 패싱하고 유동규 성남도계공 당시 본부장한테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결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동아일보 보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성남시청 직원들의 이 발언들은 직접 최근에 검찰에 나와서 한 증언들을 토대로 동아일보가 보도를 쓴 겁니다. 저희가 그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